공항은 그 나라의 관문으로 불리울 정도로 입국 시 해당 국가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데요. 실제 오래전 미국으로 이민 간 교포들은 인천공항에 다시 입국하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이 그만큼 선진국이며 공항에서부터 국가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은 공항에 좀 더 공을 들이고 대거 투자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공항에 다름 아닌 한국어 표기를 한 국가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그들을 도왔거나 혹은 한국 관련된 중요한 이유로 공항에 한글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영어에 이어 거의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한글을 단독 표기하면서 놀라움을 더하는데요. 비교적 최근 기간에 공항에 한글을 표기한 국가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과테말라. 한국의 큰 역할. 주 과테말라 한국 대사관은 수도 과테말라 시티에 있는 과테말라 유일의 국제공항 라아루로라 공항에 한글 안내 표지판을 새로 설치했다고 20일에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 내 출입국 심사, 세관 탑승구, 수함을 찾는 곳 등을 안내하는 표지판 160여 개에 기존 스페인어, 영어와 함께 한글이 적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출입국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장소 17곳에 한글 견본도 부착됐습니다. 현재 한국 대사관은 공항 표지판에 과테말라 공용어인 스페인어와 영어와 더불어 한글이 나란히 표기된 것이 한글과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미 지역은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북미에서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글이 제3언어로 단독 표기된 것은 유례없는 일입니다. 과테말라는 스페인어를 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이며 영어는 잘 통용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항의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도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스페인어를 모르는 경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입국 거부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스페인어를 하나도 못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이며 재빨리 통역관이나 현지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외계어나 다름없는 한글을 표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을 인정해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특히 자국의 국가 수도 중심에 있는 유일한 공항에 한글 안내판을 붙였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크게 올라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아루로라 공항은 연 300만 명 가량이 이용하는 공항으로 코로나19로 폐쇄됐다 지난 18일부터 민항기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그 사이에 한글 표기 작업을 마친 것으로 파악이 되며 한국 대사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과테말라를 오가는 우리 국민의 공항 이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테말라에는 5,000명가량의 한인 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연간 1만여 명의 한국인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민간공항청과 협의해 한글 표기를 성사시킨 대사관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과테말라에 공항 분야 연수를 제공한 것이나 최근 공항에 마스크를 기증한 것 등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한국은 이카오 회원국 14개국의 고위급, 국장급 인사를 초청하여 교통정책 전략관리 연수를 실시해왔습니다. 방글라데시, 카메룬,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등 국토부가 지난 2001년부터 실시하여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이카오 회원국의 국장급 인사를 초청하여 고위급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교통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과정입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은 전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각종 노하우와 국가별 비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남미 국가 중에는 과테말라가 포함이 되었는데 이에 공항 한글 표기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과테말라 대사관의 노력이 돋보이며 일 좀 하는 대사관으로도 인정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은 일부의 대사관 직원이 각종 추행을 비롯해 국제무대에서 망신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과테말라 대사관은 현지에서 한국 알리기에 힘쓰며 교과서의 한국 내용을 대폭 실었다는 것입니다. 별일 아니라고 하기에는 미국과 유럽 등에 관련된 내용조차 몇 줄 제대로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관련한 내용이 수십 페이지에 편성된 모습이 나오며 한국 소개 정도가 아니라 한국의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과테말라 대사관의 노력으로 과테말라 교과서에는 올해 3월부터 흥부 놀부, 단군 신화 등 한국 관련된 내용이 대폭 수록되었습니다. 새학기부터 과테말라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흥부 놀부와 별주부전, 단군 신화 등과 같은 한국의 이야기를 배우게 됩니다. 주 과테말라 한국 대사관은 올해 3월부터 배포되는 과테말라 국정교과서와 민간교과서 23종에 총 64쪽에 걸쳐 한국 관련 내용이 수록됐다고 밝혔습니다. 과테말라에선 전체 초등학교의 85%, 중학교의 40%가 국정교과서를 사용합니다. 중학교 자연과학 국정교과서에는 한국의 개호와 한글, 한복, 한식, 한국 경제 발전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현지 최대 민간 교과서 출판사인 산티아나의 중학교 교과서에도 한국에 대한 최신 정보가 대거 추가됐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5세대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했고 세계적인 전자회사와 자동차 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철도 서비스를 갖췄다는 내용 등을 소개해 경제 기술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산티아나의 중학교 의사소통과 언어 교과서는 영화 부분에 한국 영화를 따로 소개하면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 황금 종려상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사관에 따르면 새학기부터 과테말라 초중등학생 200만 명 이상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로 공부하게 됩니다. 이 같은 교과서 개편에는 과테말라 대사관이 외교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 속에서 현지 교육부와 출판사에 한국과 관련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노력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과테말라 교과서에는 한국 관련 내용이 거의 없고 있더라도 한국 전쟁 후 빈곤 등 과거사 위주였는데 이번에 긍정적인 내용이 대폭 수록돼 과테말라 학생들이 오늘날의 한국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테말라 교육부도 한국 전래동화 등을 통해 학생들이 효와 우애, 권선징악 등의 가치를 배울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감사를 표시했다고 대사관은 전했습니다. 특히 산티아나 출판사는 과테말라뿐 아니라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에도 교과서를 공급하고 있어 이번 성과가 다른 중미 국가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홍석화 주 과테말라 대사는 인근 국가에도 교과서를 많이 보급해 중미 학생들이 한국을 더 이해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은 당시 일부 네티즌들에게 고위 공무원들의 외유성 현지 방문에 골프 접대나 하며 현지 자국민들에게 푸대접으로 도마에 오르던 대사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일하는 대사관의 면모를 보였다며 극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한국 대사관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 나라를 돕는 동시에 한국 알리기에 힘쓰는데요. 인도양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는 GDP가 연간 400달러에 불과한 아프리카의 가난한 국가입니다. 특히 교육 여건이 열악해 공립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개인 교과서가 없고 교사만 교과서를 갖고 있습니다. 교사가 교과 내용을 칠판에 쓰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교사와 학생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마다가스카르는 교과서들을 대부분 프랑스 등으로부터 기증받는 만큼 교과서가 프랑스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대사관이 작년 10월부터 마다가스카르 교육부와 교과서를 공동 제작하는 작업을 진행해왔고 작년 12월 23일 초판 3,400부 인쇄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교과서는 마다가스카르 언어인 말라가시어로 집필됐으며 한국과 마다가스카르의 대표적인 전래동화가 각각 10편씩 담겼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임상우 대사는 지방 출장에서 현지 학교들을 많이 방문했는데 자국어인 말라가시어로 된 교재가 없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며 그래서 학생들이 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말라가시어로 된 전래동화 교재를 구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대사관으로 인해 아이들은 자국어로 된 자신들의 교과서를 처음 갖게 됐으며 더불어 한국의 별주부전이나 흥부와 놀부, 한식, 한글 등 한국 문화 및 한국의 경제 발전 이야기도 배우게 됐습니다. 두 번째, 멕시코, 한국의 경제 기여. 코로나 시국인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모르겠네요. 멕시코 당국은 새 표지판에 한글을 끼워 넣었습니다. 현재 중남미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멕시코 공항에도 한글이 도입된 상황입니다.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이 닿아 있는 국가로 적지 않은 북미의 인적 교류는 물론이고 대부분은 중남미에서 언어가 같은 이들이 왕래가 잦은 곳입니다만 이같이 한국이 제3언어로 단독 표기된 이유가 있다는데요. 물론 지난 9월에는 과테말라에서 한글이 스페인어, 영어를 이어 단독으로 제3언어로 표기가 되는 등 뜻밖의 생소한 국가에도 한글이 등장하면서 기분 좋은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의 경우에는 과테말라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이 제3언어로 멕시코 수도의 멕시코시티 공항에 새겨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멕시코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12월 4일부터 멕시코시티 공항 전광판에 코로나19 방역 안내 메시지가 공용어인 스페인어와 영어 외에도 한국어로도 표시되고 있다고 전합니다. 공항 곳곳에선 거리두기 준수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한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나 궁금해지는데요. 대사관은 한국과 멕시코 간의 인적 교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공항 측의 요청에 성사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당국이 대사관이 요청했다고 해서 국가의 수도의 공항에다가 한국어 안내를 단독으로 표기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치면 중국어, 일본어 등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히려 공항에 한글을 표기한 것은 감사의 이유라기보다는 멕시코 당국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의 멕시코 내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멕시코 정부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일들을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도 한몫했다고 전합니다. 멕시코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어 앞으로 인프라 건설을 통해 국가의 경제를 회복하려 합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를 위해서 약 1,000억 달러를 시장에 투입해 본격적인 경제 복원에 나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과 중남미 국가를 잇는 교두보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멕시코 당국도 아무에게나 프로젝트를 줄 수는 없고 이왕이면 검증되면서도 실력 있는 국가를 원할 것입니다. 멕시코도 미국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오랜 기간 제조업을 발전시킨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중남미 국가보다는 선별해서 업체를 받으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국가에서 방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정된 한국의 기업들이 멕시코에 프로젝트를 들고 와준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멕시코에서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멕시코 법인이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인 페맥스의 자회사 PTIID로부터 도스보카스 정유 프로젝트의 설계 조달 시공 2단계에 대한 수주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공사 기간은 39개월, 수주 금액은 4조 1천억 원 정도로 지난해부터 삼성 엔지니어링이 수행하는 기본 설계와 초기 업무 금액까지 합치면 총 수주 금액은 4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단일 프로젝트로는 삼성 엔지니어링 창사 이래 최대 수주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코로나19가 퍼져가는 가운데 이러한 국가의 중요 사업을 한국 기업으로 낙점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6월 현장을 방문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인력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원유 생산국임에도 정제시설 부족으로 석유를 수입하는 멕시코에서 국가적인 이목이 쏠린 사업인 것입니다. 한국은 이곳에서 하루 34만 배럴의 원유 생산 설비를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멕시코의 특성상 초고위급 정부 인사가 직접 건설 현장에 등장한 장면인데요. 한국 외교당국은 이러한 것을 남미의 특성으로 파악하고 내년에는 직접 장차관급을 한국에 초대한다고 합니다. 이는 중남미의 경우 부패 등 사회 불안정성 때문에 전통적으로 기업과 직접 거래보다 정부 간 계약 G2G를 선호하고 있어 정부 간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한 외교당국이 각국의 장차관급 인사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 당국과 기업들이 손발을 맞춰서 오랜 기간 불모지였던 멕시코 지역의 사업을 강화해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또한 기존의 멕시코 기아차 공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TV 공장 등 수많은 한국 기업이 멕시코에 기여해 온 바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 중인 한국은 수많은 인적 자원이 공항을 드나들게 되는 것이고 스페인어를 주로 구사하는 공항에 한글 안내가 더해져 입국이나 통관 등을 편하게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스페인어에만 익숙한 공항 직원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가끔 입국 거부가 나는 상황도 생기며 한국 기업이 많이 입점해 있어 물품을 통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원활한 소통도 필요해진 것입니다. 현재 멕시코 내에는 약 2천여 개의 한국 기업이 입점했고 그 중에 대규모의 공장도 설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의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해 자동차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멕시코의 경제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입국하는 사람들 숫자나 기술진이 공항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실제 멕시코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코로나가 창궐해서 입국 금지시킬 때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유일하게 한국을 받아들인 몇 안 된 나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당시에 베트남은 한국과 깊은 경제관계가 있었음에도 일방적인 입국 금지가 이어졌지만 멕시코는 한국에 대해 14일 격리 조치만 하도록 했으며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서 한국과 경제 동맹체임을 굳건히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중남미에서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을 신뢰하며 직접 장차관급 인사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들도 동일하게 멕시코와 같이 한국과 함께 코로나 이후 인프라 건설 사업을 대규모로 진행해 경제를 살리기 원하죠. 이들이 원하는 사업은 많은 경우에 도시의 교통난을 해결해줄 지하철 사업이 주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브라질, 파라과이, 파나마 등 메트로 부분 수주를 지속적으로 받는 모습이 나오면서 기존의 값이 저렴한 중국 업체 대신에 한국이 신뢰를 받으며 관련 분야에 적극 한국을 밀어주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이 건설업 쪽에서 최근 수주를 받은 현황을 보면 작년만 해도 해외 건설 중에는 중남미는 0.6%만을 차지했으나 올해부터는 해외 건설 시장의 25%가량을 중남미에서 수주했을 정도로 1, 2위를 다투는 시장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스페인 등 언어와 문화가 비슷하거나 유럽에서 대부분 수주를 몰아서 가져가는 상황이 반복되었었는데 남미 특성상 비리가 많이 발생하여 그를 벗어나자는 사회적인 주문도 많은 데다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유럽 등이 크게 주춤하는 사이에 한국이 틈새를 파고들어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친환경 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인프라 건설을 장려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러한 흐름이 멕시코와도 잘 맞았고 한국에 대해 유화적인 제스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와중에 멕시코 한국 대사관에서 한글 공항 표지판을 제안했을 때 멕시코 당국은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국제공항은 그 나라의 얼굴로 많은 이들을 맞을 때 중요한 순서대로 언어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 한국인들은 멕시코 공항에 방문할 때 친숙한 한글 안내판이 많은 이들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아에로멕시코를 통해서 멕시코 시티 직항도 열려진 바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좀 더 수월하게 멕시코에 접근할 수 있으며 체코나 과테말라 등 한국어를 제3 언어로 단독 표기한 멕시코 시티 공항에 들어서면서 한국인의 자부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